운명과 선택. 당신은 무엇을 믿으시나요? 최근 MZ세대는 사주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주와 운명을 바라보는 MZ세대의 생각은 어떨까요? 캠퍼스로 나가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마 여기 거. 네. 준비한 다음에. 네네. 운이 들어왔으면 지원을 해야죠. 운이 들어왔는데. 요즘 심하다. 나 만나. 근데 목숨은 좀. 살아야 되긴 해. 그거를. 그냥 차를 안 타고 걸어가면 중요하지 않아? 아니야, 차에 치입니다. 다양한 대학생들이 각자가 생각하는 사주에 대한 의견을 저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네, 저는 오프라인으로 가서 좀 보고 온라인으로 요즘 사이트 같은 것도 많으니까 자주 보는 편입니다. 네, 저는 수능 치기 전에 이제 고3 때 원서 쓰기 전에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지방 사람인데 원서를 쓰면은 서울로 갈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서울에 가는 원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5개를 썼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맞는 것 같아요. 뭐 운세 뽑기 이런 건 몇 번 해본 것 같은데 그거 외에 사주라는 건 딱히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사주라는 게 당장 신뢰성을 가질 요소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재미로는 볼 수 있지만 뭐 그걸에 의해서 제가 새로운 결정을 하는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운명과 선택. 의견은 50대 50 수준으로 갈렸습니다. 운명을 믿는 사람들은 사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저는 전문적인 사주는 총 2번 봤었는데요. 이외에도 AI로 봤던 거는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이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번째 사주를 봤을 때 제가 친구들이랑 같이 가서 사주를 보기도 했고 다들 사주나 타로 같은 거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에서 오는 불안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성형 AI 같은 걸 활용해서 사주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사주를 봐서 약간의 미래에 대한 예측을 얻을 수 있다는 데서 위안을 얻는 편인 것 같아요. 청년들이 사주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주가 그들과 가까워졌습니다. 콘텐츠로, 앱으로, 광고 하나로, 클릭 한 번으로. 누적 가입자 900만 명을 보유한 포스텔러는 2025년 1월 기준 월간 활성 이용자가 전년 대비 35%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2030 이용자 비율은 이 중 85%를 차지합니다. 더불어 소셜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내세운 것도 요즘 사주 앱의 특징입니다. 사용자가 몇 번의 터치로 운세를 확인할 수 있고 매일 새로운 결과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유튜브와 SNS상에서도 점술 콘텐츠가 넘쳐납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타로 사주 해시태그는 100만 개를 웃돕니다. 유튜브 통계 사이트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국내 사주 관련 채널은 799개에 이릅니다. 이처럼 일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온 사주. 청년들은 왜 여기에 끌리는 걸까요? 실제로 SNS 콘텐츠를 사용하는 역술인을 만나 MZ세대가 왜 사주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질문하였습니다.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아시는 만큼 들어오셔서 진짜 다양한 배경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와요. 그 중에서도 우리 대학생이라든지 청년층 같은 분들을 한 60%, 70% 정도를 차지하시는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많은 분들이 사주를 많이 보러 오신다고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는 최근에 부캐 해석, 뭐 MBTI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니즈가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뭐 궁합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너무 빨라진 것 같아요, 시대가. 손절이라는 단어가 생긴 게 나는 그만큼 시간을 소비하고 싶지 않고 고려를 할 수 있는 여유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심리 상담이랑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다만 그 안에서 상담자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게, 상담자의 생각이 들어가면 그거는 너무 불건강한 상담이거든요. 그래서 사주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한테 큰 영향을 주지 않도록 객관성을 유지하는 게 제일 큰 숙제인 것 같아요. 실제로 심리 상담사의 강령 중에는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의존을 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강령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의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선택이 달려있음을 계속 명확하게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먼저 좋은 사주, 나쁜 사주라는 거는 없어요. 다만 자신이 가진 성향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잘 풀어내느냐 아니냐가 문제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 관계에서 예민하거나 하면은 너무 불편할 거예요. 그런데 좀 섬세하고 이런 사람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런 일에서는 누구나 너무 잘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부정적인 사주라기보다는 이런 방향을 긍정적이게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좋고 나쁨을 떠나서 나 자신하고 타인을 좀 이해하면서 건강하게 가는 게 제일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사주를 전하는 사람들. 이번에는 본업과 함께 사주 활동을 이어오며 책까지 출간한 작가님을 만나봤습니다. 이 세상 자체가 사실은 변화도 너무 빠르고, 그러니까 인간이 사주를 궁금해하는 이유는 불안감이거든요. 불안감. 그래서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감정 중에 하나가 불안감이에요. 많이 바뀌는 시대일수록 그래서 불안정성이 더 심한 거죠. 속해 있는 감정도 좀 약해지고. 근데 인스타에는 화려하게 이제 타인의 삶은 되게 화려하게 보이고, 그 속에서 비교를 하면 내 존재가 되게 비참해 보이고, 이런 환경이란 말이에요. 환경 자체가요. 그래서 접근성은 좀 오히려 좋아졌고, 앱도 있고 뭐 챗GPT도 있고, 그래서 딸깍하면 이제 자기 운명을 많이 얘기해 주니까 접근성이 쉬워지고 불안정성이 커지니까 그런 데 자꾸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묻는 거는 좀 많아졌는데, 내가 좀 더 진지하게 그거를 공부하거나 받아들이는 거는 이렇게 막 커졌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사주도 그냥 소비되는 시대인 걸로 좀 보여요. 많이 연결되죠. 저도 뭐 AI를 지금 업으로 좀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바뀌잖아요. 사람을 써가지고 뭘 만드는 걸 하기 좀 어려운 시대예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세상은 너무 변화가 심한 거죠. 사주 보러 가면 뭐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에 좀 영향을 주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대놓고 얘기하는 거에 막 너무 좌지우지 되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죠. 나를 제대로 아는지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나는 누구지? 이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생각보다 별로 없고, 그래서 주체성도 약해졌다고 봐야죠. 그럼 사주가 그럼 주체성을 올리는 수단이냐? 제대로 공부해서 뭔가 하다 보면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레벨까지 보통은 가지 않고 소비에 대해 끝나기 때문에 그러면 좀 약한 거죠. 이걸 막 운명을 뭐 맞추는 수단이 아니라 그냥 나의 주체성을 좀 이해하고 나를 좀 이해하는 수단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상당한 가치가 좀 있겠죠. 뭐 웃긴 말일 수 있겠지만 운명이라는 것 자체도 제가 선택한 결과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결국 제 선택도 다 운명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거거든요. 가이드처럼 앞에서 끌어주는 게 아니라 뭐 무료 도로, 뭐 편한 도로, 더 짧은 도로 이런 여러 개를 선택을 해주는 것처럼 그 방향성을 네가 선택해라고 알려주는 지도에 가까워요. 근데 거기에 어떤 대중교통을 타고 가고 어떤 길로 갈 거는 내 선택이잖아요. 운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바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바람이 뒤에서 순풍이 불어가지고 내가 순풍을 타고 갈 수도 있고, 역풍이 와가지고 역풍을 딛고 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역풍을 딛고 살 때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면 잘 안 나가더라도 그게 나의 에너지가 돼가지고 영향으로 쌓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순풍이 불게 되면
그 쌓인 내 역량이 이제 훨씬 더 빛을 발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떤 운이라도 내가 이제 노력해야 되는 그 바탕은 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럴 때 운에 따라서 이 증폭이 되기도 합니다. 나의 기회가. 불안한 미래 앞에서 사주는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누군가는 사주에서 말하는 운명을 믿고 순응하며 살아가고, 누군가는 자신의 선택을 믿고 운명을 개척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운명을 믿는 것도 믿지 않는 것도 결국 각자의 삶을 해석하는 하나의 선택입니다.